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72.444평으로 굉장히 큰 대형 평수죠. 감정가가 19억이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유찰이 된 걸까요? 이 유찰된 이유를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시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를 보면 이 물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39.484 크기인데 239.484는 공용으로 바꾼다면 276B가 됩니다. 239.484죠. 이거 평으로 바꾼다면 83평형 아파트인 거죠. 83평형 아파트. 자, 83평형 아파트인데 이 물건의 실거래 시세를 보면 자, 마지막 거래가 16억 4,500입니다. 16억 4,500. 17억까지 갔다가 다시 좀 떨어진 걸로 보이죠? 16억 4,500의 마지막 거래, 2020년 11월이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16억 4,500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이 16억 4,500이라고 한다면, 16억 4,500 여기 있죠? 16억 4,500 여기 있죠? 그러면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므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이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유찰이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좀 단순하게 평수를 보실 때 실거래 시세를 보실 때 이렇게만 평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평수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자, 다른 평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6억 4,500인데 워낙 큰 대형 평수다 보니까 좀 금액 책정에 있어서 좀 많은 좀 사례들도 봐야 되는데 이 물건은 83평형이 16억 4,500인데 83평과 비슷한 평수가 거의 다 이 60평대 말고는 거의 비슷하죠. 지금 75평형이나 76평형이나 83평형이나 85평형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봐본다면 76평형을 봐보세요. 76평의 거리가 2020년 12월 이번 달이죠. 17억 3천만 원입니다. 즉 이 물건보다 7평이나 작았는데 7평은 공용입니다. 공용이 7평이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17억 3천이고 훨씬 더 약 한 1억 가까이 더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4층인데도요. 그리고 같은 이 83.B 말고 83A평을 봐보시면 이것도 18억 2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18억 2천. 이 물건은 아까 16억 4천이었는데 16억 4천이었잖아요. 16억 4,500이었는데 같은 평수는 18억까지 거래가 되었죠. 18억. 보다시피 18억 2천까지.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2억 가까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금액대에 거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고 좀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실거래에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85평은 83평보다 2평 많습니다. 공용이 2평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17억 8천이죠. 이렇게 딱 금액이 높으면 17억 18억까지 봐도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유찰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유찰이 되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음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유찰이 한번 됨으로 인해서 10억이 돼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상태죠. 자, 이 물건 한번 권리 분석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해보면, 사용승인은 09년도입니다. 자, 이 물건 전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일자가 2010년 2월 1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14년이므로 전입신고일자가 빠르므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죠. 자, 권리상의 문제로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소멸됨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정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임차로 표시되어 있고요. 전입일자는 2010년 2월 1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정씨는 채무자 오씨의 배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 자, 여기에 좀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비고란에 정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라는 정보를 주는데 이 말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배우자, 그럼 당연히 배우자면 부부죠. 부부끼리는 임대차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경매계에서는 이런 표시를 해놨을까요? 이 힌트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정씨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아니므로 문제없다라는 힌트를 주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 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즉 경매계 입장에서 이런 표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사실. 그 사람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굳이, 보여줘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반드시 관련된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어디서 얘기를 듣고, 배우자네, 라고 표시를 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뭔가 반드시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채무자 그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서 두 사람은 부부가 확실한 증명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서류는 아주 오래전까의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서류입니다. 최근 서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서류가 맞다고 한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라고 돼 있으니 혹시 지금 이혼을 했다면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라는 거는 이혼하고 나서 임대차인 거잖아요. 자, 보다시피 2014년도 근저당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최근의 서류에 이미 부부인 상태이기 때문에 2014년도 근저당 당시에는 당연히 부부였던 상태이겠죠. 그렇다면 이 전입자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부이고 만약에 진짜 지금 현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가 나와 있는 당시에는 이미 배우자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람은 대항력인 세입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 또 매각 물건 명세를 좀 더 보시면요. 본건은 취하의 선행사건으로 강제경매 현황조사 및 강제평가서를 원용함. 이렇게 과거사건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현황조사하고 강제평가서를 원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의 경매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때 당시에도 이때도 채무적인 소유자 배우자라고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부부가 맞고 대항력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그럼 뭐예요? 권리상의 문제 없습니다. 인수상 없고 대항력이 없고요. 대항력 없는 전입자이고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잖아요. 17에서 18억 정도 하는 집이 왜 이때 유찰이 됐어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온 거죠? 아까 실거래 시세 파악이 좀 벌 때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워낙 큰 초대형 펜수다 보니 대출도 안 되는 상황, 15억이 넘어가니까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다가 아파트 자체가 워낙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다 보니 112세대입니다. 6개 동인데 워낙 럭셔리 아파트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좀 선호도가 낮아서 돈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매로 사기보다는 직접 사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좀 선호도가 낮아서 입찰할 자가 좀 적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낙 벌수가 많다고 하니까 보다시피 관리비가 금방 밀리죠. 300만원 밀리고요. 한 달 관리비가 7, 80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물건 83평 아파트인데요. 방이 몇 개일까요? 자, 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방 1개, 2개, 3개입니다. 83평의 아파트인데 방이 3개밖에 안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거실이고요. 거실 여기 중간에 벽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크면 이런 벽까지 있을까 싶어요. 주방이고 식당이고요. 여기 가족실은 방이 아니고 여기에 거실 1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두 번째 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거실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를 거실 이용할 수도 있고 양쪽에 방이 있고요. 이 두 방들은 여기 욕실을 이용하고 여기 방은 여기 욕실을 이용하는 거죠. 83평 아파트 방이 몇 개다? 방이 겨우 3개입니다. 이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옥션에도 방 3개, 주방, 식당, 거실, 가족실, 드레스룸, 욕실 2개, 현관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대형 펜수도 방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래서 아마 좀 선호도가 좀 적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워낙 금액대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입찰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